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장미빛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나이 장영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사업 정보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는 결코 들어보지 못한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 정보를 6, 7년 전에 들었을 때 매우 흥분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경영과학 석사 박사과정을 80년대 중반에 마쳤습니다. 또 그 이후로 국내 최고의 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한 일은 그룹의 경영전략과 또 인터넷 사업에 대해서 주로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책들을 써서 한 10여 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은 그 중에 한 책인 뉴 밀레니엄 시대 최고의 비즈니스라는 내용의 책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는 7년 정도 자영사업 경험이 있고 현재는 온라인 컨텐츠 유통 전문회사인 이엑스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드리는 제 사업 정보는 이론적으로나 또 실증적으로나 철저히 검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고 또 제 말을 잘 경청하시고 제 가이드를 잘 받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2년에서 5년 내에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사업 정보는 바로 퀵스타.com입니다. 이 퀵스타.com은 99년도 9월 달에 오픈이 됐는데 물론 북미 지역에서 오픈이 된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픈한 지 1년 만에 매출액 순위 6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1위가 데일 컴퓨터, 3위가 아마존, 6위가 바로 퀵스타. 잘 알다시피 데일과 아마존은 각기 96년도, 95년도에 오픈이 된 초창기에 오픈이 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성공한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퀵스타가 이렇게 단기간 내 6위 사이트까지 랭크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 이 퀵스타는 특이하게 매출액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줍니다. 그것을 캐시백이라고 하죠. 바로 퀵스타는 매출액의 30%를 소비자들에게 돈으로 돌려주는데 이렇게 돈으로 줄 수 있었던 이론적인 배경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퀵스타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바로 30%를 캐시백을 해주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퀵스타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인터넷 쇼핑몰인데 30%를 캐시백을 해주니까 이 30%를 캐시백 받는 걸 통해서 평범한 소비자들이 슈퍼의 상점의 주인들처럼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퀵스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퀵스타에 대해서 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저의 경우를 보면 25살에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몇 세까지 근무할 수 있을까?
한 55세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내가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 한 85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반부의 30년은 돈을 버는 기간, 능력이 있는 기간입니다. 후반부의 30년은 돈을 벌 수 없는 노후 기간이라는 생각을 어느 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30년 벌어서 30년을 쓴다라는 가정이라면 내가 현재 얼마나 저금해야 될까? 이론적으로는 50%는 지금 쓰고 나머지 50%는 이때 노후 기간에 써야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절반 이상을, 여러분들 수입의 절반 이상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까? 대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 뒷부분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55세라고 얘기했는데 IMF 이후에는 이게 45, 최근에는 이게 30대 중반으로 점점 내려오고 반면에 나이 들어서 점점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 요즘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안정되게 돈 벌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노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노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만 믿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요새 잘 표현한 것이 방송국에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나온 자료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오정, 즉 50세, 45세가 정년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위기의 50대, 홍기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어내려고 그러는 그 분위기가 그런 게 많이 팽배해 있어요. 때로는 뭐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받아들여야죠 뭐. 직장에서 50대는 썰물처럼 퇴장당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 은행원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IMF 직전 50대 은행원이 4.7%였던 조흥은행은 지금은 2.8%에 불과하고 나머지 은행들도 대부분 3% 안팎입니다. 3년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또는 뭐 5년라는 희망을 피력을 하죠. 대기업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 생명보험사는 전체 6,400명 직원 가운데 50대가 4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 주요 계열사 가운데는 50대 임직원 비율이 1%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상 임원 이외에는 50대 직원이 없는 셈입니다. 반면 주요 그룹의 40대 임원 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급속한 세대 교체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순적인 세대 교체가 되면서 동시에 어떤 기업들의 임원들 간의 세대 교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로. 대기업 직원들 사이에서는 40대에 임원이 되지 못하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오정이라고 해서 이제 45대 정년이다. 실제로 뭐 30대 후반에 차장 부장되고 40대 초반에 후반에 중반에 임원이 되지 않으면 나가는. 80년대 비지땀을 흘리며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50대. 이제 그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기백입니다. 네, 잘 보셨을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직장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또 자영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영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4년 내지 5년 뒤에 모습을 봤더니 80% 이상이 문을 닫고 15 내지 18% 정도가 은행 금리 정도 나오고 또 2 내지 5% 정도만이 돈을 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패스트푸드를 차렸는데 여기 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인근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가 5억 원 내지 10억 원의 돈을 들고 달려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문을 닫고 또 다른 업종을 차려서 또 이 성공에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또 할인점이나
또 매머드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것들이 경쟁업소로 들어오면서 소규모 자영사업자들이 쓸 자리가 없다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영사업자는 직장인들과는 달리 나가라고 그러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높다,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십니까?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 직종이라고 하면 공인회계사나 사부변생이나 의사나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인회계사들이 회계사 자격증을 갖더라도 실업에 시달리니까, 또 사부연수생들도 졸업을 했지만 기업에 취직이 안 되든가, 또 의사들도 수가 너무 많아서 개업했던 의사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문직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생활이나 자영사업이나 전문직종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근데 현실적인 데이터들을 보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게 될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가 마땅치 않아서 미국의 통계를 잠시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65세 이상 된 노인들의 통계가 사회보장제도국에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98%와 2%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98%의 노인들이 자식에 의존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살거나 또 잡을 갖고 있거나 또 국가나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이런 노인들이 98%, 불과 2%의 노인들만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바로 미국의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에 드십니까? 98%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98%의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2%의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2%에 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통계가 마땅치 않아서 보여드리기 못하지만 각종 신문이나 매스컴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서 고생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노인이 돼서 월 50만 원도 안 되는 생계비 가지고 사는 노인들이 절반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잠시 매스컴을 인용해서 그 실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